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포는 곧 피로의 원인이 된다.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피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업무를 꼼꼼히 처리하지 못해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났다고 해서 그 일로 내가 죽거나 지구가 멸망한 것은 아니지 않나? 안녕하세요. 어썸 인사이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쉬었는데 왜 여전히 피곤하지? 나는 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을까? 오늘 함께 읽어볼 글은 정신과 전문의 김혜남 작가의 책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중에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피곤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침, 쉬어도 풀리지 않는 몸과 마음의 무거움, 이 피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일상에도 숨어있는 피로의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며 지친 마음의 위로와 힌트가 되어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닌 당신에게 만성 피로 증후군. 피로는 크게 몸의 피로와 마음의 피로로 나눌 수 있다. 적당한 육체의 피로는 우리에게 활력과 행복감을 준다.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왕성해지는 식욕, 깊은 수면, 그리고 다가올 휴식에 대한 기대 등은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생동감과 의욕을 북돋아준다. 하지만 몸이 견뎌내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육체적 피로는 고통이 되고 병이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몸의 신호에 충실하게 따르며 적당한 휴식을 취해 주어야 한다. 육체적인 피로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 피로감이다. 육체적인 피로감은 큰맘 먹고 며칠만 푹 쉬면 다시 나아질 수 있지만 정신적 피로감은 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신적 피로감이 심해지면 육체적인 피로로 이어지게 된다.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근심 걱정, 이러다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초조감 등은 휴식 시간은 물론이고 잠을 자는 중에도 우리를 뒤척이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로에 지쳐 병이 들게 된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임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재발되는 경우에 의학적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한다.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피로감으로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고 목이 붓고 목 주위에 임파절이 붓는 것 같이 아프기도 하다. 또 근육통과 관절통이 나타나고 머리가 아프고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오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뭘 해도 금세 피로해지는 걸 느낀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10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증세로 20세에서 40세 사이에 많이 나타나며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이상 많다. 이 병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면역력 감소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최근 들어 스트레스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상당히 괴로운 병이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별 효과가 없으니 주변의 이해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환자들의 증상은 상상이 아닌 진짜 통증이다. 그들이 진짜로 아프고 피곤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치료의 첫 시작이다. 몸의 고통과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경감시켜주는 약물을 처방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이를 줄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처방해서 체력의 회복을 돕고 스트레스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커다란 고통과 슬픔이라도 인간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은 모든 병을 이겨내는 기초가 된다.
만성피로증후군도 마찬가지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와 더불어 환자 본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포는 곧 피로의 원인이 된다.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피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업무를 꼼꼼히 처리하지 못해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났다고 해서 그 일로 내가 죽거나 지구가 멸망한 것은 아니지 않나? 게다가 그깟 일로 상사가 나를 직장에서 해고할 수도 없다.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만큼의 공포스러운 상황은 생각만큼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그 일은 그 일에 국한해서 생각하고 풀려고 하고 다른 것들과 연관지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이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는 혹은 쉬는 시간에는 그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 이미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관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생각을 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 시간만큼은 소파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낫다. 걱정을 달고 다니면 우리는 쉴 수도 없고 숙면을 취할 수도 없게 된다. 오히려 모든 생각의 고리를 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맑아진 머리로 일과 마주하면 문제 해결이 더 쉬워진다. 때론 일이 안 풀린다고 지구가 망하나 하는 배짱도 필요하다. 그런 태도로 우리 자신을 쉬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만성적인 피로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만성피로증후군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여기까지 해당 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피로에도 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쉬는 법을 잊은 채 잠깐 멈추는 것도 죄책감으로 느껴지는 나날을 보내죠. 하지만 아무리 큰 걱정도 아무리 고된 일도 결국 지나갑니다. 김혜남 작가는 말합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지구가 망하나? 그렇습니다. 조금 못해도 잠시 멈춰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일과 문제는 잠깐 내려놓아도 괜찮고 그 시간만큼은 자신을 돌보는 데 써도 됩니다. 오늘 해당 내용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지친 나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쉼이 있다면 지금 그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퇴근 후 일 생각 금지 타임을 정해보기. 침대에 눕기 전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했다 라고 말해주기.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숨을 들이쉬는 시간 갖기. 하루에 한 번 나에게 무리하게 요구했던 것을 내려놓기. 지금 너무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기. 오늘 당신이 실천할 작은 쉼표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들이 지친 하루 속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잘 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모두 자신을 돌보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썸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